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IQ는 과연 타고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겁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유전학부터 환경 요인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최신 유전체학 또 후성 유전학 연구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IQ 점수 이걸 넘어서서 유전자와 환경이 어떻게 막 상호작용하면서 당신의 그 지능 잠재력을 만들어 가는지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IQ가 그냥 숫자는 아니라는 거. 그것부터 짚어보죠.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언어 이해력, 또 기억력, 추론 능력 이런 다양한 인지 능력의 복합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지능의 유전적인 뿌리를 찾으려고 과학자들이 쌍둥이 연구를 참 많이 활용했죠. 당신이 보신 그 연구 결과들처럼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자가 100% 같으니까 이란성 쌍둥이보다 IQ 유사성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대략 보면 IQ 편차의 한 50%에서 많게는 80% 정도까지는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죠.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그 자료 중에 하나처럼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유전적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그런 결과도 있다는 겁니다. 50에서 80%요. 와,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인데요. 근데 그 연구들을 보면서 당신도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특정 IQ 유전자 이런 게 쭉 있는 걸까요? 혹시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유전체 연관 분석 연구, 흔히 GHABCS라고 부르죠. 그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이 GHABC라는 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유전체 정보를 쫙 스캔해서 특정 형질하고 뭐가 관련이 있나 찾아보는 방식인데요. 이걸 통해서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 후보가 수백 개 정도 발견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CHRM2는 정보 처리 속도랑 관련이 있다. COMT는 작업 기억력, FOXP는 언어 능력. 이런 식으로 특정 인지 기능과의 연관성이 제기됐죠. 아, 그런 유전자들이 있긴 있군요. 네, 있긴 한데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중에 어떤 유전자 딱 하나만으로 당신의 IQ를 결정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능은 수많은 유전자들이 아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그 다유전자성 형질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유전자가 함께 만드는 오케스트라 같은 겁니다. 유전자가 그냥 밑그림, 어떤 가능성의 기초를 제공할 뿐이에요. 아, 밑그림이요.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색을 칠하는 건 환경의 역할이겠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플랜 효과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플린 효과.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평균 IQ 점수가 꾸준히 상승한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우리 유전자가 갑자기 막 변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유전자가 그렇게 변할 리는 없겠죠. 네네. 당신의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더 나은 교육 기회라든가 영양 상태 개선, 정보 접근성 증가 같은 거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인지 능력 발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그 어린 시절의 경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책 읽는 환경이라든지 정서적인 안정감 같은 거 이런 게 뇌 발달하고 지능 형성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게 단순히 좋은 자극을 주는 걸 넘어서서 유전자 자체의 작동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 이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자료에서도 후성 유전학, 그러니까 에피제네틱스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후성 유전학. 이게 뭐냐면 유전자 염기 서열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ATGC 순서는 그대로인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발현이 조절된다? 네, 쉽게 비유하자면 유전자가 요리책의 레시피라고 해봐요. 그러면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는 특정 레시피 옆에다가 이거 자주 써, 아니면 이건 좀 덜 써 하고 딱지, 스티커 같은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영양 상태, 학습 환경 같은 것들이 이런 스티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더 활발하게 작동하게 만들고 어떤 유전자는 덜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네,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적인 소인이 같더라도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진짜 그러네요. 그럼 결국 내 지능은 딱 정해져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지능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겠군요. 당신의 자료들을 쭉 관통해낸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유전자와 환경이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인 거죠.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더 높은 IQ를 가졌나? 이게 아니라요. 당신은 자신의 유전적 또 인지적인 강점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게 되는 거죠. 요즘 사회가 뭐 한 가지 종류의 지능만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말 다양하죠. 네. 다양한 지능, 즉 멀티다이멘셔널 인텔리전스 이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능력.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찾아내는 그 메타인지 능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됩니다. 오늘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서 IQ에 대한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IQ는 분명히 유전적인 기반을 갖지만 그렇다고 결코 뭐 운명처럼 딱 고정된 건 아니다. 이 점이 중요하겠고요. 오히려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특히 그 후성 유전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지능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당신이 살펴본 한 자료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좀 인상 깊었는데 지능은 유전자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일종의 진화적인 투자처다. 그리고 인간은 그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고 또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유일한 종이다. 라는 문장이었죠. 이 말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